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파리의 개선문 광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광장이지요.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에 세계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이 광화문 광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론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마지 않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상이 이 광화문 광장의 상징이자 주인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불쌍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트랄팔과 광장과 배서문 광장을 본따서 세계적인 광장을 만드는데 세종대왕상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예 세종대왕상을 없애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세종대왕상을 광장에서 치우고 보이지 않는 저 광장 구석에 처박아 두려고 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과 달리 이 정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숨은 음모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선, 미선, 촛불 시위, 광우병 소동, 이와 같은 일들을 재현하는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세종대왕상은 광장에서 치울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을 치운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고 백성들의 좋아하는 것을 치워버리겠다는 발상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건너서 이 일대가 왜 세종대왕상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성지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세종대왕상 옆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는 한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 한글공원 한가운데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했던 학자들의 모임이 조선어학회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예.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투쟁으로 투옥된 33인은 다음과 같다. 이윤재, 한징, 이극로, 최은배 선생 등 33명의 한글학자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윤재, 한징 두 분은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옥사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말 큰 사전 출판에 착수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름 없는 국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는 한글학자, 언론 기자, 이런 분들이 한글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희생되고 고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조선어학회 기념탑이 여기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종대왕상 바로 옆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광장을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옆에는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는 무슨 클래식 공연장인가 라는 것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세종대왕상은 이 한 구석에 지금의 이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 한 구석에 처박아 두겠다는 심상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종대왕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해도 됩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저 세종대왕상으로부터 직접 건너게 해서 이 광장과 이 조선어 기념탑, 조선어학회 기념탑 이쪽을 더 현대적인, 더 기념비적인, 더 학구적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새로 꾸며서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서울을 관광 왔을 때 필수 코스로 이곳에 들러서 한글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탁월함,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세종대왕상을 처박아 두겠다는, 이건 몰상식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곳의 바로 옆에는 우리말, 나라는 없어져도 말과 글을 지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어 한말글 수호 기념탑 앞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용비어천가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예, 이것은 용비어천가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시가 창간한 장소도 이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때 용비어천가의 사무실을 두고 이 사무실 자리가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터라는 데 놀랬습니다. 그리고 시 잡지를 이곳에서 발행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영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시 잡지를 계속 발행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예, 용비어천가. 예, 용비어천가 그 오피스텔 후문입니다. 조선어학회 한말근 수호 기념탑에서 100여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한 힘샘, 마르지 않는 샘, 주시경 선생이 태어난 생가터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 생가터 바로 옆에는 국민카드 본사 건물 후원에 주시경 공원이 있습니다. 예, 주시경 선생 흉상이, 전신상이 크게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주시경 선생의 여러 가지 생애 업적들이 있습니다. 결의의 큰 스승 주시경 선생. 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국어문법을 만드셨고, 또 주시경 선생은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신문 창간에도 참여하셨지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와 의견이 일치돼서 한글만 쓰는 신문,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는 신문, 그 이전에는 한글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간하고 발간하는 데 큰 힘을 보태셨죠. 그것이 국어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 말고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한글을 지키는데 한국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신 분이 있죠.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선교사로 오신 분이지요. 이분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하셨고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어서까지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서울 양화진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예,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 3인필지라는 책 소개. 3인필지는 일종의 상식백과 세계 백과 같은 그런 책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편, 조선국편, 이 책의 특이한 거는 대마도도 조선 땅이라고 적혀 있군요. 서재필 박사 그리고 주시경 선생 세 분은 한글을 지키는데 큰 일을 하신 분이고, 특히 독립신문은 나라의 자주성, 독립을 외친 그러한 위대한 신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시경 선생의 역할이 눈을 끕니다. 그러면 이분들 있는 조형물을 떠나서 한글 가온길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 벽돌 빌딩이 한글회관입니다. 주시경 공원에서 이곳은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회관 앞길은 한글 가온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글회관 앞에 세문안교회 방향으로 가면 광화문 내거리가 됩니다. 한글 가온길은 한글의 중심가, 여기 한글 중심가라고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글 창제, 한글로 권력층을 풍가하다, 중국인의 한글을 가르치다, 한국에 관한 스토리북이 이 벽면에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글학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가 이름을 바꿔서 오늘까지 운영되는 한글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대왕상을 절대 옮길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어학회, 주시경 선생, 호머 헐버트 박사, 한글학회, 한글가온길, 이 모든 터가 세종대왕상과 거의 1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상을 비롯해서 이곳은 한글 성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국인 그 자체고 한국 정신, 한국 혼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한글학회까지는 500~6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주시경 선생터, 허머 홀버트 박사 기념탑, 그리고 한글학회, 그리고 이 일대를 가리켜 한글 가온길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상을 광화문에서 치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처박아 둘 수 있습니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한국인 그 자체, 한국 그 자체, 한국 영혼 그 자체, 한국의 모든 것 그 중심입니다. 부디 박원순 시장은 눈앞에 작은 이익만 탐하지 말고, 부디 박원순 시장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상을 처박아 둠으로써 한글을 무시하는 인문학에 무식한 인문학 무식쟁이 서울시장으로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